안녕? 그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었는가? 그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쓸모는 달라진다. 그대가 필요로 한다면 나는 단지 장롱이 기우듬하지 않게 하려고 괴는 받침 조각 노릇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그대가 원한다면 나는 어떤 대단한 것, 언제 어디에서든 그대의 생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대를 홀로 있게 하지 않고 늘 그대 곁에 머물면서 위급할 때는 비상구를 마련해 줄 존재, 한마디로 말해 종이로 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그대의 선택에 달렸다. 그 선택과 관련해서 그대가 내 조언을 부탁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를 이용하라, 나를 남용하라. 나의 유일한 소원은 그대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나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설령 그대가 나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도, 설령 그대가 나를 찢고 태우고 물에 빠뜨린다 해도, 설령 그대가 나를 서가에 꽂아둔 채 잊어버린다 해도 나에겐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는 능력이 있고 여기 아닌 다른 곳에는 나를 높이 평가하면서 나의 선의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나를 사기에 그대에겐 당연히 나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나는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천의 다른 사람들 곁에 존재한다. 그 사실은 그대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힘을 내게 부여한다. 나는 소박하면서도 막강한 그대의 길동무다. 그대, 내가 제안한 멋진 여행을 받아들이려는가? 우리의 계약. 만일 그대가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겐 계약이 하나 필요하다. 나의 의무는 그대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는 것이고 그대가 할 일은 나날의 근심 걱정을 잠시 잊어버리고 되어가는 대로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만일 그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당장 갈라서는 편히 나을 것이다. 반대로 그대가 이 계약에 도장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합의의 신호로 한 가지 동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잘것없는 작은 손짓이지만 그것을 나는 약속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자, 그럼 갈까? 라는 문장을 읽거든 책장을 넘기라. 그대가 책장을 넘기면 나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만 계약에 합의하기 바란다. 이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렸다. 한 차례의 모험 여행을 제안하는 것은 나이지만 그 여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대뿐이다. 그 여행의 원동력은 바로 그대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의지다. 내 말들이 시사하는 여행의 무대를 짓는 것은 바로 그대의 상상력이다. 등장인물들이 마음결을 짜는 것은 바로 남을 이해할 줄 아는 그대의 능력이다. 나는 단지 보조자, 하찮은 안내자일 뿐이다. 그대가 이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는 그 여행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갈까? 그대의 신뢰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잘된 일이다.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행 준비를 하는 것이다. 가방, 여권, 선글라스, 선크림, 수영복 따위는 필요 없다. 하지만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처럼 탁 트인 활주로와 알맞은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그대의 이륙 장소. 그대가 나를 읽을 장소로는 조용한 곳이 알맞을 것이다. 그곳은 좋은 파동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아마도 그곳은 그대의 아파트, 어느 카페나 도서관, 그대의 일터나 휴양지일 것이다.
아니면 지하철 차량이나 버스, 기차, 비행기, 여객선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곳은 그대의 신경이 쓰이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빛도 충분히 비치고 공기도 잘 통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제 자리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대의 자리. 힘살이나 뼈마디에 무리가 가지 않고 몸 어디에도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편안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 다라맨 그물 침대라든가 몸을 푹 파묻을 수 있는 푹신하고 긴 의자가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갓 깎아 놓은 부드러운 잔디밭이나 포근한 침대도 괜찮다. 다만 침대일 경우에는 발치에 이불깃이 들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발가락에 찬바람이 닿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와 침대를 함께 쓰는 사람이 자기의 차가운 발을 그대의 살에 대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부하라. 그 사람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협박을 하거든 온당하게 분담되지 않는 가사 노동이나 쓰고 나서 마개를 막지 않은 채로 둔 치약 튜브,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그의 옷가지와 소지품, 주말마다 그대를 성가시게 하는 그의 부모 등에 대해서 그에게 따짐조로 말하라. 그대들 두 사람을 이간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이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대 역시 지배를 당할 까닭이 없겠기에 하는 소리다. 그대에겐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대 인생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아무도 그대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그 무엇으로 그대를 위협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 어떤 걱정거리로 그대 마음을 흔들지 않을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를 읽으려면 1시간의 그런 평온함이 필요하다. 채 하면서 그대가 못마땅해 해도 하는 수 없다. 나는 한 권의 책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동안은 독점욕이 강한 애니기도 하다. 나를 읽고 난 뒤에는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만일 그대 잠동무가 그대를 성가시게 하는데도 좋건 싫건 그것에 익숙해져서 당당히 맞설 엄두가 안 나거든 나를 다시 덮어도 상관없다.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 그대가 원하면 우리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 그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책, 아수라장 같은 악조건에서 읽어도 괜찮은 책들은 세고 셌다. 심지어는 읽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사주기만 하면 된다고 애걸하는 책들도 있는 판국이니 말이다. 그대가 여기까지 독서를 계속했다면 이제 그대의 마지막 속박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